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한번 보겠습니다. HLB가 목요일 날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3%대 조금 반등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HLB는 지금 매집 과정이다. 그렇죠. 매집 과정에서의 이런 흔들림은 있다. 그리고 매집에 대해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거지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요즘 들어오는 세력들은요. 과거와는 달리 장기 매집이 불가능합니다. 왜? 펀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모 펀드보다 공격적인 뭐 헤지 펀드나 그렇죠. 그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쵸 저가에서 매집을 하는 경우는 전혀 불가능해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나빠져서 그냥 훅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손절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매집이 돼요? 아니에요. 어차피 펀드 자금도 트레이딩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 펀드를 관리하는 매니저들도요.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내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주 매일 매월마다 분기마다 실적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최종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급했으면 급했지 우리보다 느긋하지 않아요. 물론 만지는 돈은 많지. 근데 만지는 돈이 많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얘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자, 수급 보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HLB 외국인 한 달 동안 매수 수량 어느 정도 됩니까? 1778억 6,800만 원. 그쵸. 근데 그 시작점이 언제예요? 물론 조금씩 매수는 해왔지만 정말 막 100억 단위로 들어온 게 언제예요? 12월 14일 4만 원을 넘어서면서부터예요. 이때부터 쓸어 담은 겁니다. 그러면 올려가면서 매집을 해야 뭐가 나와요? 물량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왜? 악성 매물들이 있죠. HLB는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기관들, 그쵸. 펀드를 만든 기관들이 우리보다 뭐가 빨라요? 재료가 더 빠르겠죠. 그렇죠? 정보에 더 빠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정보를 먼저 받아서 매집하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가격을 보고 알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신고가. 이게 첫 번째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HLB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6조예요. 이 구간에서 오르기 전에 그쵸 시가총액 얼마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50%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한 3조대 정도 나오잖아요. 주가 좀 반등했다 그러면 4조 가까이 되고 하락했다 그러면 3조 전후가 되고 시장 빠졌다 그러면 3조에서 조금 밀리는 거고 이 상황이 지금 장기간 진행돼 있었다고요. 장기 차트 보면 나오잖아요. 그쵸. 3조를 기준해서 안 좋다 그러면 낮아지고 조금 뭔가 이슈 있다 그러면 높아지지만 물량 쳐맞고 왜 물량 쳐맞아요? 아직 이제 지금 한국의 제약사들 그중에 신약 개발 쪽에서는요. 뭐 임상에 들어갔다 신약 개발 한다더라 이런 것만으로는 지금 주가가 막 크게 올라갈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실적을 찍을 때가 왔다. 근데 HLB는 어때요? 실적을 찍을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춰놨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진양권 회장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이 개발비를 다 대가면서 지금 나오는 뭐 BW 전환 물량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50억씩 나오고 뭐 60억, 70억씩 나오고 이런 것들 그렇게 큰 물량 아니에요. 시가총액 보세요. 6조예요. 그렇게 큰 물량 아닌데 그걸 빌미로 지금 세력들이 털어먹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 상황에 왔습니다. 그리고 BW 물량 그렇죠. 신주인수권 물량이 계속 투하되면서 있을 것 같지만 얘네들은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으로 전환한다. 즉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내가 주식으로 가져간다. 아니면 돈으로 그냥 받을래. 이 두 가지예요. 전환이 가능합니다. CB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CB는 전환되는 채권입니다. 컨버터블 본드예요. 그렇죠? 차 생각하면 돼요. 컨버터블 차는 뭐예요? 오픈카잖아요. 그렇죠? 씌워서 다닐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그럼 CB, 본드는 뭐예요? 채권. 돈을 빌려온 거예요. 하지만 옵션을 준 거죠. 주식이 좋으면 주식으로 갖고 가고 그게 아니면 돈을 줄게. 그렇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행사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 부분이 옵션으로 정해져 있죠. 그게 CB와 BW 물량이다. 그래서 CB와 BW 물량이 지금 행사가 되고 있다는 건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얘네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취합했겠어요. 그것도 HLB에서 제공한 정보를, 그쵸?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돈을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받아가고 있다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호재다. 호재다. 하지만 단순 물량에 대한 부담 요인을 부각시키면서 세력들이 쓸어 담으려고 하는 좀 그런 액션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다렸다 매수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보유 기간 동안 수익을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즉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이 최소한의 보유 기간으로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HLB의 지금 중요한 점은 가격, 그리고 제약주들의 움직임은 올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시작점을, 그쵸, 1월 달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1월 초에 살짝 조정을 주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금리 인하는 그냥 시기의 문제지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도 그냥 기정사실화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걸 시세를 보면 먼저 알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HLB에 대한 가격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쵸, 1월 달에 제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딱 1000분까지 늘리도록 할 거고요.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는 점. 그쵸,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자, 보시면 어때요? HLB는 신고가다. 그래서 제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가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고가를 갔다는 것만으로도, 그쵸, 그게 최대의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HLB만 신고가 종목이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신고가 종목, 그리고 다른 매매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여기 1월 5일 장중 매매 9시 48분. 그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어떻게 됐나요? 에코프로 BM 어때요? 12.9%. 그쵸? 근데, 그쵸? 이때 29만 원에서 30만 9천 원까지 12시 13분에 올라왔죠. 그쵸?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6에서 7% 정도 수익 구간이었는데 추가적으로 3%가 더 올라가서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 전 하락하면 팝니다. 그리고 스윙 구간, 즉 2주 안에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스윙급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요. 이 구간에서 내가 체크해야 될 건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그게 뭐냐면 무조건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가격을 기준해서 내가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즉 싸게 살라고 하지 말자. 그래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에코프로 BM 같이 하루에 한 10% 정도 가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1월 5일 어버브 반도체, 그쵸, 9시 1분 그냥 시가에서 뭐 사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버브 반도체. 자, 내용 보세요. 그쵸, 5% 상승 마감. 시가부터 따지더라도 거의 한 2%대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신고가를 12월 달에 만들어 놨고 신고가 돌파도 나왔고, 이 구간에서 첫 번째 공략하는 걸까요? 이 첫 번째, 이 신고가 구간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여긴 버리지만 돌파 구간은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신고가 돌파. 자, 그랬을 때 12월 19일 날 공략이 됐는지 봐야겠죠. 자, 내용을 쭉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입니다. 12월 19일 두산 로보틱스 어버브 반도체, 정확하게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즉 시장가로 때려 사라.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이런 결과 어떻게 됐나요? 요날 상한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가 6%, 고가 7%, 종가 1%. 상승이죠. 팔 필요 없죠. 그 다음날 4%. 뭐예요? 팔면 됩니다. 그럼 몇 프로? 2박 3일 동안 한 10% 정도 수익 구간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럼 이게 이것뿐일까요? 쭉 내려볼까요? 자, 보세요. 12월 20일 시노펙스, 그렇죠? 또 내려봐요. 자, 12월 22일 시노펙스 계속 중복시키죠. 그렇죠. 종목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신고가 종목이 시장이 좋아지면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중복되는 종목이 계속 돼요. 왜 그럴까요?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노펙스 한번 보세요. 그렇죠? 이날까지 1월 5일까지 9%대 상승 마감이 됐다. 자, 근데 전 하락하면 판다 그랬죠. 그래서 언제 팔았다? 1월 4일날 팔았다. 그렇죠? 이 마지막 이 9%는 못 먹었어요. 근데 공략 시점은 언제예요? 이 구간, 이게 뭐예요? 신고가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중복시켜가지고 매수해라 계속 한 거예요. 소통방에서. 자,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채 2주가 걸리지 않아서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이것 뜻은 뭐예요?
신고가 종목에서 이런 수익이 나오지만 내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에서 이런 수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죠. 2주 안에 내가 위험을 철저하게 잡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한 가지 내용 있죠.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정말 50% 100%씩 올라가는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 구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구간은 그냥 거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자꾸 막 23년도에 뭐 고가에 물리고 올라가는 거 따라 샀더니 막 물려서 손절하고 시장이 빠지니까 무서워서 팔고 이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입장하시고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한데 그게 구독과 좋아요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신고가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시노펙스 같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그리고 내가 추적을 할 수 있게 신고가 검색기 그쵸 요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자 주식 시세의 본질 선반영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어떤 식으로 이 신고가 검색기에서 나온 내용을 그쵸 어떤 식으로 내가 공략을 해야 될지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HLB 보면 3%대 강세가 나왔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매집 중입니다. 매집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물량 변화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가격대가 정말 중요하고 제약주들은 이제 실적의 개화 시기에 들어와 있는 신약 개발 업체도 생길 거다. 그게 24년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5년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면 뭐가 되겠어요? 주가는 이미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격대를 철저히 체크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은요.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랬어요?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고 사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편집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단기 보유 전략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더 중요하다. 그 가격이 있어야 그렇죠.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요. 제가 무료로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나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